지오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며 첫 번째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오가 산 주식이 운 좋게 올랐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지만 곧이어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이 수익이 사라질지도 몰라. 그는 이 작은 이익이 달아날까봐 서둘러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오는 수익을 확정지었다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그가 판 뒤로도 계속해서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반면 지오가 가진 다른 주식은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지오의 가슴은 이익을 얻었을 때보다 2배는 더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것만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전만 오면 판다. 지오는 손실 중인 주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마치 용기 있는 인내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지오의 화면을 슬쩍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지오 씨,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장난 저울이 하나 들어있답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슬픔을 훨씬 더 무겁게 느끼는 저울이죠. 우리말에 사람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더 크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은 서둘러 챙기고 손실은 끝까지 외면하곤 해요. 미나는 벽에 걸린 2개의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가고 하나는 멈춰 있네요. 지오 씨는 잘 가는 시계는 팔아버리고 고장난 시계만 모으고 있어요. 오르는 주식은 빨리 팔아 이익을 누리고 싶어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본전 생각에 팔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패턴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오의 계좌에는 손실 중인 주식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오는 떨어지는 주식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미 이만큼 투자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이미 지불한 비용과 고통에 집착하느라 앞으로 닥칠 더 큰 기회비용을 보지 못하는 눈먼 투자가 계속되었습니다. 미나가 지오에게 건넨 거울 속에는 기울어진 저울이 있었습니다. 손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확률이 낮은 도박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하죠. 이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실을 짧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지오는 숫자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손실은 쓰라리고 이익은 달콤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울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평균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비합리성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앞서 얘기는 개인의 주식 투자 성과가 왜 시장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가?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정보 부족이나 분석 능력의 문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 원인은 인간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이익과 손실을 대칭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는 합리적 계산과는 정반대의 매매 행동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우연이 아닌 왜곡된 체계적 행동 패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확정이익 50을 50% 확률 0, 50%, 100인 경우에 예상이익 50의 확률적 선택보다 더 선호합니다. 이는 예상값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구간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더 벌 수 있음보다 이미 번 것을 잃지 않음에 더 큰 심리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이익이 난 자산은 조기에 매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확정 손실 마이너스 50은 50% 확률 0, 50% 마이너스 100보다 덜 선호됩니다. 이 경우 예상값은 동일하지만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불확실한 선택을 택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이 전망이론입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효용 함수는 이익 구간에서는 완만하고 손실 구간에서는 훨씬 가파릅니다.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라도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은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이로 인해 합리적 판단이 현실의 선택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심리가 주식시장에 적용되면 일관된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빠르게 매도되어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지고, 손실이 난 종목은 본전 회복 기대 속에 장기간 보유됩니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에는 성과가 나쁜 자산만 남고, 성과가 좋은 자산은 계속 교체됩니다. 이는 분석 실패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자동 반응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의도와 달리 손실 자산을 보존하고 수익 자산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보다 이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포트폴리오는 점점 질이 나쁜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 문제는 의지나 학습만으로 극복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인지적으로 이해해도 행동에서는 반복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전망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우회하는 규칙과 제도입니다. 리밸런싱, 손절, 익절 기준, 자동화된 매매 규칙은 감정 통제를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결론입니다. 확정 이익을 서둘러 취하고 확정 손실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심리는 주식 투자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는 반복적으로 못난 자산을 남기고 잘난 자산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는 실수라기보다 인간의 기본 설정값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통찰이 아니라 심리를 배제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만 비로소 합리적인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